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2월 28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가슴이 좀 착잡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뭔가요? 네. 일단은 여기 한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다음 제가 다니고 있는 PT샵이 있는데 물어봤거든요. 3주간 쉬시는데 뭐 하실 거예요?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생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쿠팡이츠 배달하실 거래요. 쿠팡이츠 배달하는 게 더 수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구조가 의아한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은 쿠팡의 이제 검색 누적 주문 건수가 많거나 뭐 인기가 있거나 이런 데들을 보면은 최소 주문 금액, 그러니까 배달 팁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데 배달팀 없는 데도 있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내가 알고 있기로 쿠팡이츠가 지금 기존의 이 시스템 방식이 수수료가 일단 1,000원. 그 대신 배달 수수료가 5,000원인 거야. 이 5,000원을 고객한테 부담을 2,000원을 하면은 사업자가 3,000원을 부담을 하는 거고 배달팁이 무료면은 5,000원을 부담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시켜 먹는 떡볶이집이 8,000원이 최소 주문인데 그 다음에 배달팁이 3,000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8,000원짜리 떡볶이를 먹으면 실제로 그 업주한테는 5,000원이 들어오는 거네. 5,000원보다 더 안 들어와.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뭐가 나가냐면은 카드 수수료랑 부가세. 요게 한 600-700원. 또 이제 패키지 이제 뭐 껍데기, 껍데기가 뭐 비싸더라고. 비닐 이런 것들 하면은 작게는 500원에서 한 1,000원까지 나갈 거라고. 플라스틱이 막 전체 다 합쳐서 1,000원 정도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이제 자영업자는 그 나머지 금액에서 임대료와 인건비도 빠지게 되지. 남는 게 없네. 1-2,000원 남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하루에 100개 나가면은 10만 원인데 뭐 한 달 달이면 동안 안 쉬고 하면은 이제 300만 원인데 100개가 나와요? 100개 주문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쿠팡이츠를 해서 열심히 해서 배달하는 게 낫다. 3,400만 원을 버는 게 쉽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요새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이지 않나 싶어. 국민청원에도 지금 글 올라온 거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만 총알바지가 돼야 되냐 뭐 이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 임대료나 수도가스 전기라든가 사실 임대료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게 코로나 사태가 한 3번 정도 됐잖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임대료를 좀 깎아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 번째가 되니까 임대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질린 거야. 그래서 임대료 안 깎아주고 그냥 임대인도 거의 그냥 방관하고 지금은 나몰라라는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기 이자 내고 세금 내고 그리고 세금 올린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임대료 깎아주는 것도 되게 부담인데 또 그렇다고 임차인도 그 임대료를 내가면서 버티는 것도 부담이. 한마디로 지금 악재가 쌓인 것 같아.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고시장도 말도 안 되는 똥값, 헐값세? 이게 왜 그런 거 하면은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너무나 많이 폐업을 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가져갈 게 널렸다라는 거지. 가게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2천 하는 게 10분의 1 가격 중고가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이제 고깃집을 하는 사장님이니까 고깃집 하는 입장에서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떨어졌죠? 제가 관련된 업장들 기준으로는 4분의 1에서 5분의 1? 지금이 일단 매출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청원에도 보면은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나눠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A급 스페셜 상권에 정말 상권이 좋은 것에 대형 평수의 카페들은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막 임대료 막 1-2천씩 하는 데들은 배달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 지금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막 손에 막 2-3천, 3-4천씩 나올 거 아니야. 사실 비단 한 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부터 누적되어 있던 그런 타격들이 이번 달에 거의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런 상황에도 또 버는 분들은 또 벌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뭐 또 되는 데는 되겠지. 근데 이제 평균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진짜 이번에 저도 가깝게 이렇게 외식업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한숨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그런 게 요새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배달 시장이야, 배달.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다들 뭐 배달 가게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요새 이제 전부 다 뭐 배달을 한다라고 하니까 배달 업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장사를 하던 분들이 배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가맹으로 이런 배달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치킨집들 같은 경우 한 마리 팔아서 가맹점주한테 돌아오는 게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 들었거든. 어디 그 카페에서 이런 글도 봤던 것 같아. 자영업하는 분인데 일요일인가 월요일을 쉬는데 그 쉬는 날 배달을 하신대. 본인 거를 배달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배달을 해서 임대료를 메꾸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사실. 근데 이게 내가 최근에 많이 좀 배달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얘기 좀 다른 데로 빠지는데 이 배달 업종이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판매하는 업종들이 최소 주문 금액 10,000원 미만으로 판매하고 배달 팁이 저렴한 그러니까 이런 가게들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주변 사람들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났냐라면은 본인이 손해보고 장사한다라는 걸 모르고 영업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또
부가세 낼 때까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 돈은 벌었는데 돈 벌었다는데 부가세를 생각 안 한 거야. 부가세 낼 때 되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위험한 요소인데 본인이 손해보고 장사한다라는 걸 모르고 영업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제일 위험한 요소인데 프랜차이즈나 이런 가맹 사업을 영업하시는 분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60% 이상이지 않을까? 1,000원 남기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랑 배달 대행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인데 이게 누굴 위한 영업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소문도 있다면서 수수료를 18%로 올린다. 비사 같은 경우도 몇 달 전에 수수료 정책으로 변경했다가 한번 크게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결국 욕만 엄청나게 먹고 원래 원상복구 시키고 이제 뭐 사과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쿠팡이츠가 어쨌든 강남권에서는 뭔가 급속도로 만족도가 이게 만족도가 누구 만족도냐면은 고객의 만족도란 말이야. 근데 진짜 좋아요. 나는 쿠팡이츠밖에 안 먹어. 나도 그러는데 나도 쿠팡이츠를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거는 라이더들 그리고 이제 뭔가 할인 정책이랑 쿠폰을 통해서 뭔가 저렴하게 빨리 배달을 먹을 수 있는 고객들 이로 인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기업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이거를 부담을 하는 구조란 말이야. 수수료만 18%가 들어가고 거기에 배달 팁이 들어가면은 안 남는단 말이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한다라는 거는 소비자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등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무적인 부분이랑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 약하면은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고도 비용 처리를 못 받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어쨌든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를 내는 1월, 뭐 7월, 뭐 5월 이때쯤 한 번씩 이제 다 터지는 거지. 이거를 모르고 하던 분들이 자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폐업을 할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택트 시대에 이 배달업을 하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계속 더 저가에 팔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 있기 위해서 배달 팁을 더 저렴하게 보내고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이 악순환이 심각한 것 같아.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나 싶어.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과연 어떤 거를 해가지고 타개를 해야 될까요? 뭐 안 하는 게 답이다. 이게 라이더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본인 가게 쉬는 날 배달을 다른 집 배달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상황이지. 그런 얘기들 많을 거란 말이야. 영업할 때 언택트 시대다. 배달은 최고다. 된다. 초기 창업 비용도 적다. 저도 그거에 한번 또 이제 한번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말아먹었거든요. 한 7천만 원 날렸잖아. 진짜 농담하니까 나 최근에 날렸어?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권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엄청 큰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쉬는 날 없이 갈아놓고 막 하루에 근무 시간 막 12시간, 14시간, 15시간 이렇게 해서 진짜 3, 400? 그럴 건 배달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그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은 판매하고도 적자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 봉사활동 같은 느낌이야. 내가 아는 브랜드도 한 달에 4,000을 팔고도 한 달에 1, 200을 적자를 보는 매장도 있어. 그 지역에서는 랭킹에도 들어가 있고 1, 2, 3등 안에 유지되고 있는 매장인데 손해를 보고 있다. 가맹 프랜차이즈라는 게 레시피라든가 또 우정적인 것도 분명히 케어하고 도와주겠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그런 가맹 본사에 의지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몸을 사리고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코로나 시대에 배달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코로나여가지고 저도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은 되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표님으로서 그러면 과연 이 코로나를 해결할 방법, 그러면 어떤 음식점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럼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니까 뭘 자꾸.